안녕하십니까. 24년 고1 10월 모의고사 20번부터 22번까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문제 푸시고 구조 분석이나 단어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20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보시다시피 2번이었었고요. 우리는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때는 전치사 for 끊어버리시면은요, making 이하 동명사 주어라면 is 동사, 그 다음에 이하 보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대부분에게 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운동하려고 시간 내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때는 앞에 전치사 구를 끊어버릴 건데요. 이때는 between A and B의 구조가 보입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It feels like가 뭐뭐처럼 느끼다 라는 뜻이 된다면 like는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절의 부분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it은요, 보시다시피 형식상 주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뭔가를 받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석도 딱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뒤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라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대절 안에 보겠습니다. There is 구문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주어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뒤에는 전치사 구의 부분들 괄호쳐서 따로 구조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때 보면 여유라는 명사입니다. 방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유가 있다가 아니라 여유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끝에서 보겠습니다. 헌신적인 운동에 대해서 우리의 빽빽한 스케줄에서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업무 전념과 가족의 의무 사이 간에서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태이고 일도 가족 간의 뭔가 이 역할 같은 것들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뭔가의 운동을 갖다가 스케줄에 넣는다는 건 여유가 없죠. 그래서 계속되는 도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계속되는 도전이다라고 한 부분이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장입니다. 자, 하지만 이때 what if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if절이 따로 있고 뒤에 주절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what if는 그대로 들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뒷부분은 보시다시피 전치사 구밖에 없습니다. The workout 주어 came 동사 괄호친다면 이 뒷부분은 전부 다 부사 혹은 전치사인 부분들 이어서 if절이 종속절이고 따로 뒤에 주절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what if를 하나의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라면 어떻겠는가 라는 표현이고요. 자, 만일 운동이 너에게 온다면 어떻겠는가. 자, 어떻게 온다면은요, 뒤에부터 가겠습니다. 너의 일상 루틴의 한가운데, 그 바로 한가운데에서 너에게 온다면 어떻겠는가. 자,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서는 우리가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뭔가 일도 많고 가족에 대한 신경도 써야 하고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없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운동을 일상 루틴으로 가져온다면 어떻겠는가 라고 지금 흐름이 바뀌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대주어 is 동사입니다. where부터 우리는 보어절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where 절안을 봤더니 beauty 뒷부분에 묻고 싶다면 전치사의 부분들 묶을 수 있겠고요. 동사는 come into play, 작동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것은 이때는 관계 부사로 보겠습니다. 그럼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주어부터 봅니다. 그러면 그 간단한 운동을 통합시키는 것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어디로 통합시킵니까? 집안일로 통합시키는 것의 아름다움이 작동하는 곳이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렇게 바로 한가운데에 온다면 어떻겠는가 라고 했던 그 부분을 추가 설명하는 것이죠. 즉, 간단한 운동을 집안일에다가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데일리 루틴, 일상의 루틴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과 똑같은 거죠. 집안일은 일상적인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상적인 루틴이면 어떻겠는가? 즉, 운동을 집안일로 통합시키는 것, 그렇게 작동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let's be 명령문, 권유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라고 들어오겠고요. 자, 뒷부분에 봤더니 are 동사, inevitable 보어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현실적이어 보자. 집안일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집안일은 불가피한 그렇게 데일리 루틴이라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자, whether 들어옵니다. 이때는 whether이 접속사절로 들어온 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끝까지 끊어버리면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컴마까지인 거고요. 원래 whether를 명사절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지만 이때는 부사절입니다. 뭐뭐든지 뭐뭐든지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 is 동사, 그 다음에 washing dishes or taking out the trash 두 부분이 지금 보어로 들어와 있고요. whether A or B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주절 갑니다. This task 주어 are 동사 이하 보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앞에 있는 뭔가 요리를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는 것 이거나 혹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 이거나 꼭 이거든지 혹은 이거든지 뭐가 됐든 간에 집안일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결이 같은 거 보이십니까? 데일리 루틴이다 혹은 집안일이다. 불가피한데 그건 필수적인 부분이다. 자, 운동을 이 부분으로 갖고 들어온다면 필수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하지만 rather than 이라고 해서 컴마까지 끊어버리시면 되겠죠.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겠고요. 그럼 뒤에 거 라기보다는 하고 들어갑니다. 자, as부터는 activity까지 전사 구로 끊어버리시면요. why not 뒤에 seize 동사입니다. 잡다라는 뜻이겠고요. 목적어입니다. 자, 뒷부분은 전치사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뭐라기보다는니까 뭔가 좀 순수하게 의무적인 활동으로 그 집안일을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막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다기보다는 why not 잡는 게 어떤가 이 순간을 신체적인 활동의 기회로 잡는 게 어떤가. 그럼 이때는 운동으로 보자라는 거겠죠. 무조건 해야 되는 집안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뭔가 운동으로서 그런 순간으로 본다면 어떻겠는가. 자, 이때는 어떻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하자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practice 명령문, engage 명령문입니다. 뒤에는 as 접속사절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wait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이때는 for your morning kettle 자체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to boil이 wait의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럼 스쿼트를 연습해라 또는 몇몇 팔굽혀펴기 일부 팔굽혀펴기에 참여를 해라. 자, 뭐 할 때입니까? 네가 너의 그 주전자가 끓는 것을 기다릴 때 혹은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주전자가 끓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때는 집안일의 부분으로 본다면 이걸 기다리면서 스쿼트를 하거나 팔굽혀펴기 하는 것들 집안일로 운동을 가져오는 거로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incorporating 이하 이때는 동명사 주어 부분이고요. can improve 동사 이하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짧은 운동을 너의 일상 집안일로 포함시키는 것은 너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다 한 번 더 나오죠. 여기다가 일상 집안일에 포함을 시켜라 라는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표현들을 보시면 집안일을 운동을 병행할 기회로 활용해라. 집안일과 함께 가져와라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진행한 다음에 4번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왼절 컴마까지 채묻혔더니 끊었더니 C가 본동사였겠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break up 이 동사입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that부터 문장 끝까지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수식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우린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어떤 것을 분류를 합니다. 어떤 모양과 색깔과 개념으로 분류를 합니다. that부터 education까지가 꾸몄으니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웠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는 재부호화합니다. What we see까지가 관계대명사 what절인 거죠. 뭐만은 것으로 보겠고요. through부터 everything까지가 전치사 구라면 we know가 모든 것을 수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을 재부호화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것의 렌즈, 모든 것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재부호화합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뭔가를 분류한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웠던 걸 가지고 분류를 한다. 이 부분과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재부호한다 라는 것이 같은 결이 됩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는 reconstruct 동사이겠고요. 메모리 목적어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라서 뒤에 거라기보다는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기억으로부터 영상을 상기한다라기보다는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 부분과 전부 다 같은 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있는 그대로 쭉 트는 게 아니라 뭔가 기억을 재구성한다. 그래서 이때는 뭔가 분류하는 거나 재부호와 재구성 전부 다
뭔가 조금의 처리 과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용한 특성이랍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은 더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입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좋다는 겁니다. useful이 되었든 efficient가 되었든 다 도움되는 방식인데요. 자, 약간 그것은 뭐 같다라는 겁니까? 전치사죠. 그래서 최적의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과 같다라는 겁니다. JPG처럼요. 자, 뭐라기보다는으로 들어옵니까? 가공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한다라기보다는 앞에 것처럼 JPG라는 뭔가 최적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처럼 앞에 우리가 뭔가 좀 분류를 한다거나 재보호와 재구성하는 이러한 특질들이 뭔가 정보를 저장하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people 뒤에 who부터 detail까지가 주격관계 대명사로 수식되게 됩니다. 그러면 leg이 동사고요. remember도 동사가 됩니다. 자, struggle 뭐뭐 하려고 고군분투하다 뒷부분에 병렬 구조 이어지고요. between 전치사 구안에 what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learn 뒤에 지금 목적 없는 상태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 what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perfect detail, 완전한 세부 사항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일반화하고 배우고 혹은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들 사이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러한 재부호와 재구성하는 저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을 할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억을 한답니다. 완전한 세부사항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아는 거겠죠. 자, 하지만 뒤에 as부터 전치사 구 끊었더니 comes 동사고요. 뒤에 나오는 at a cost of는 무엇을 희생하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상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특징으로 세상을 표현하는 것은 세상 전체를 보는 것을 희생하여 옵니다. 즉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것을 희생하여 옵니다. 그럼 앞부분처럼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볼 때는 퍼펙트 디테일하게 전부 다 보겠지만 뭔가 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특징으로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는 못하겠죠. 뭔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아닐 겁니다. 자,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동기, 과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조금 재구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discovery 뒤에 that부터 괄호 열었더니 memory 주어 are reconstructed 수동 동사입니다. 자, rather than하고 들어오는 동사도 playback 수동태로 들어오겠죠. that부터 movie까지가 동격의 대수로 보겠습니다. 뭐뭐라는 발견으로 본다면 undermine 동사 이하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기억이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재구성된다 뭐라기보다 영화처럼 재생이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재구성된다 라는 이 발견은 완전하게 법적인 우위성을 손상시킵니다. 목격자 증언에. 자, 그럴 때 목격자가 증언하는 부분들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뭔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재구성하고 혹은 재조직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발견들을 있다라는 건 이 목격자 증언의 법적인 우위성이 최고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가 재조직되고 재구성됐다는 건 목격자 본인의 상황에서 혹은 본인의 눈으로 뭔가 처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객관적인 것이 가장 우위성이 높겠죠. 근데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우위성을 손상시킨다라는 내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억이 조금 재구성됐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is not believing,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뭔가가 분명히 우리의 뇌가 기억을 할 때는 분명 현실을 갖다가 조금 처리하는, 왜곡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기억을 하다 보니까 보는 것이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기억이 뭡니까? 객관적인 세상의 표현에서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복되는 이제 표현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전치사구 먼저 끊어버릴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주어 뒤에 동사, 수행하다라는 동사 들어와 있고요. 뒷부분에는 테스트까지가 목적어 보겠습니다. 자, 오부터 testimony까지는 전치사 구로 묶어버린다면 and 뒤에 found가 conducted랑 병렬 연결되는 본동사입니다. 자, found 뒤에 evidence 목적어 잡으시고요. 이때는 that부터 그다음 문장 끝까지 있는 부분이 동격의 대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라는 증거라고 앞에 evidence랑 같은 뜻이 되겠고요. 자, 대절 안에는 이제 완전한 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careful deliberation, 그 다음에 detailed discussion까지의 두 개가 주어로 들어와 있고요. 각각의 전치사 구는 괄호 묶으셔도 좋습니다. 자, 뒤에 본동사 can be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에 assign까지가 보어, of 이하가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넬 실험실에서요. 데이비드는 수행했습니다. 실험적인 시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목격자 증언에 대한 실험적인 테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대절이라는 증거인 거죠. 자, 그래 봤더니 얼굴의 특징의 뭔가 사려 깊은 숙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절차의 세부적인 논의, 이 두 가지 것이 실제로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부정확한 식별의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 보시면 목격자 증언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목격자가 막 이렇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생각을 깊게 그 사람의 얼굴의 특징이 뭐였는지 주의 깊게 생각도 해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선택해보는 그런 세부적인 논의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절차들 자체가 전부 다 부정확한 식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격자의 증언이 부정확한 식별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장입니다. 자, 이때는 이때 강조 구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절 이하는 바로 뭐뭐 할 때이다 라고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잇은 해석하지 않죠. 자, 왼절 봤더니 뒤에 find 동사 themselves가 목적어로 들어오고 unable to explain 부분이 목적격 보어로 들어오는 O형식 find입니다. 그럼 이때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발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explain 뒤에도 목적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y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나오는 부분은요. saying이라고 해서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as 정도에 넣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면서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like 뒷부분은 전부 다 뭐뭐처럼으로 들어오는 큰 따옴표 부분에 하나의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절제를 보면 tend to be,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가 되겠고요. 비동사 뒤에 create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절하는 것은 바로 뭐뭐 할 때이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더 자주 정확한 경향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였다. 자, 어떤 걸 말하면서이냐면요. 그의 얼굴이 나에게 그냥 단지 그냥 떠올랐다 처럼 어떤 것을 말하면서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때 그들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제 목격자에 대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더 자주 정확하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부정확한 식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뭔가 좀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땐 오히려 부정확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확한 부분은 앞에 나오는 그들이 왜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를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시로서 지에 그의 얼굴이 그냥 나한테 떠올랐다. 이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정확하고요. 이유가 없는 상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때때로는 하고 뒤에 따라오는 명사 쭉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is 동사 되겠습니다. 뒷부분 보호 잡으시면 of 뒤에 what절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때때로 우리의 즉각적이고 최초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그 반응은 is 무엇입니까? 가장 진실된 해석인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이때는 tell이 4형식 동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뒷부분에 간접 목적어는 있지만 직접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요. 우리의 첫 번째의 즉각적인 자동적인 반응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냥 떠올랐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진실되다는 거죠. 4번입니다. 자, that very first impression 주어고요. can be 동사입니다. 뒷부분 보시면 전치사구 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왔기 때문에 then 앞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then 뒤에도 문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부터 narrative까지가 주어라면 can be가 동사로 들어와 있고요. 자, 이때는 비교급은 동일한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can be라는 동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then 뒤에도 can be라는 동사가 그대로 이어지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이하 생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that very는 바로 그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명사 강조이고요. the very라고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이때는 같은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첫 번째 인상은, 그 첫인상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자, 무엇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까? 신중하고 논리적인 자기서사가 그럴 수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그 첫인상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에 나와 있는 first 이하의 리액션과 첫인상이라는 부분이 똑같다면 가장 진실된 해석이다 혹은 더 정확하다라는 반복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책 블링크에서 뒷부분의 동사 describe 되어 있고요. 이하 목적어입니다. 자, in부터는 괄호칠 수 있었겠고요. 그 다음 that은 뒤에 지금 동사부터 들어오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로 해서 수식하게 된다면 이하 전부 목적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compare to 같은 경우는 뭐뭇에 비해라고 뒷부분의 명사에 비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콤은요, 기술합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기술합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기술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의 우수한 수행은 그 수행을 입증하는 그러한 연구를 기술한 겁니다. 자, 무엇에 비해입니까? 뒤에 볼게요. 논리적인 단계별 정당화에 비해서 더 우수한 수행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실제로 기술한 부분을 갖다가 한 번 더 가져온 건데요. 뒤에 있는 논리적이고 단계별인 정당화 이 부분보다 앞에 있는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그 추측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걸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이 뒤에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첫 번째의 즉각적인 자동적 지각, 이 인식이 더 진실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첫 번째 인상이 더 정확하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이 더 우수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단어들과 다른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뭔가 이 첫 번째 것들, 첫 번째 이 반응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더 정확하다 혹은 우수하다 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잡으시면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